일단 저기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 다시. 음,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은 온택트 문학생활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 연극 배우 조연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연진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이 원작이 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조연진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연진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연극 배우이시고, 네, 연극 하늘정원, 욕조, 생, 어떤 동산 외 많은 연극에 출연하시면서 왕성한 연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는 작년에 연극 작품 끝내고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 이렇게 간간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십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인문TV 온택트 문학생활에 소개하시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하시던데. 네, 네. 바로 빨간머리 앤입니다. 오. 빨간머리 앤 캐나다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1908년 그 몽고메리의 첫 데뷔작인 빨간머리 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박또박 제가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네. 그 소설은 워낙 유명해서 소설 그렇죠. 원작을 읽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라도 다 접했던 맞아요. 작품이죠. 빨간머리 앤 네. 귀여운 소녀. 네. 선생님께서 그 빨간 머리엔을 시청자분들께 추천하시는 이유가 우리 어린 시절 빨간머리 앤 삐삐, 캔디, 기타 등등 그 소녀 감성의 만화 영화들이 다 그랬듯이 만화 영화 보면서 받았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보면서 네. 받았던 그런 위로 그리고 음. 그 감수성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깊은 뜻이. 네. 그럼 제가 먼저 소설 빨간 머리 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싹 스쳐 지나갈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빨간 머리 앤은 캐나다의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1908년 작품이고요. 원래 제목은 그린 게이블스의 앤입니다. 나이 지긋한 독신자 남매였던 거스버트 남매의 농장에 실수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 주인공 앤 셜리. 예, 그 주인공 앤 셜리의 그 성장기 이야기인데, 앤 셜리는 감성도 풍부하고, 뭐랄까, 엉뚱하고 천진난만하고 상상력도 풍부해가지고 엉뚱한 사고를 막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순수한 매력으로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캐릭터죠.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런 앤의 인기에 힘입어 후속작도 아마 처녀 시절의 앤 이런 식의 후속작도 많았고, 그런데 이 앤의 인기에 많은 도움을 줬던 저는 길버트를 사랑했습니다. 빨간머리 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 드라마 시리즈 빨간머리 앤을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의 이 온택트 시대에 특별히 추천하시고 싶은 이유라든지, 그리고 소설 원작과 다른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든지 그 장면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빨간머리 앤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네. 막 벚꽃 날리는데 빨간머리 앤이 마차를 막 타고 가면서 그 흩날리는 빨간머리 앤만의 그 상상력으로 막 그 자연이랑 함께 있는 네. 그런 것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방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옷 다 꺼내서 질질 드레스라고 하면서 네. 화장도 좀 하고 네. 우리 어린 시절 다 그렇게 상상놀이 하면서 컸잖아요. 네. 그것처럼 빨간머리 앤 보면 나도 어린 시절 저렇게 엉뚱한 상상하면서 저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감수성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점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원작 소설이랑 조금 아마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거 페미니즘? 네. 2017년도에 시즌 1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페미니즘 얘기가 소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원작은 1908년작이고, 예, 지금 현대 드라마니까 아무래도 현실을 반영하기도 해야 되겠죠. 네. 그 드라마에서는 마릴라가 그 앤의 학부모 모임에 가게 돼요. 어머니들 모임에 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들 모임 자체가 신여성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여자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딸이라고 해서 사회에 좋은 직업을 못 가지라는 법이 없지 않냐. 앞으로 마릴라도 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우리랑 함께 같이 공부하자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마릴라가 되게 그동안 사회에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순응하고만 살았던 자신을 되게 돌아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드라마에서.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냥 엄마 될 생각만 하고 살으라고. 너무 그냥 집안에서 빨래, 청소 하고 요즘도 그런 잔소리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네. 신부만 되면 되니까 너는 그냥 어. 신부 될 교육만 받으라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근데 거기에서 마릴라가 되게 분개하거든요.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빨간 머리에 만화 영화로만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을 아이와 함께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지 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또는 남자라고 해서 어떻게 분리하지 않고 같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코로나 맞아요. 시대에 네네. 그 자연은 엄청 좋아요. 빨간머리 앤이 캐나다의 아주 광활한 자연을 너무 잘 드라마가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숨이 탁 트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문TV가 소설을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제 그걸 만들려고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소설 그 원작 그대로 방영되지는 않아요. 영상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선생님께서는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도록이면 문학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든 영화든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화랑 소설하고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 찾아보는 또 묘미도 있고 영화가 더 좋았더라 하는 작품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드라마는 이게 빨간머리 앤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세분화 시켜서 감정이든 사회 얘기든 이게 잘 다뤄져 있는 것 같아서 드라마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문학을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 하나 살짝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우리 빨간머리 앤의 소설책에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는 있어요. 네. 드라마 시즌 1에 있는 내용인데 빨간머리 앤이 전 위탁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학교 안에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 위탁 가정에 아이가 엄청 많아요. 그 아기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앤이 거기에서 거기 위탁 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친구들한테
자기는 우스갯소리로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너는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니까 더러운 애라고 난 너랑 같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학교 전체에서 앤이 왕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건 하나로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나요. 아이가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았다고. 근데 매튜 아저씨 빼고는 네. 마릴라까지도 그 앤을 탓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창피하고 낯뜨겁다고 막 이런 말을 할 때 매튜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안 됐다고. 그런 상황을 보내게 돼서 그런 그러니까. 시절 그런 생활을 한 앤이 너무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앤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그 드라마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 전에 미국의 여자 사형 선고가 네. 이루어졌잖아요. 리사 몽고메리거든요. 이름이. 작가 이름하고 똑같네요. 몽고메리. 네, 몽고메리 성이 같네요. 같은데요. 네. 그녀도 사형 선고 전에 미국 내에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녀가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처해졌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물론 용서받지 못할 살인을 저지르고 아이를 몰래 납치하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리사 몽고메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환경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저 여자가 저렇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4살 때부터 새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하거든요. 리사 몽고메리라는 여자가.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회나 가정 교육 안에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거 드라마 보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그냥 그게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 매튜만이 그 말을 할 때 마릴라가 눈빛이 싹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환경이 내가 그 아이를 탓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탓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리고 공감. 이제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의 역할, 네, 아이에 대한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어른이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은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 불우한 환경? 근데 또 앤을 보면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네. 물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다른 그 상상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지만 앤만이 갖고 있는 그 강인한 무한한 긍정적인 초긍정. 네. 그 앤이 그 집에서 원래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여자아이가 오면서 다시 쫓겨나가려는 그 상황이 될 때 앤이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상황도 나는 즐겁게 집에 갈 수 있다고. 이 상황은 사실 내가 너무 슬픈 말이에요. 엉엉 울었거든요. 슬픈 말이에요. 이 상황은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하면 된다고. 마차에 타서 앤이 막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 상황을 상상력으로 버티는 그게 요즘같이 힘들 때 맞아요. 네. 무한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앤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고 위안받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정말 선생님 너무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정말 공감 많이 가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재미있었고 유익했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무대에서 열연하시는 모습 또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대박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